자,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욕망의 아이콘 사회부 박주환 기자. 네,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란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제천의 한 의인은 왼손, 오른손뿐만 아니라 두 발까지 나서면서 천사티를 팍팍 냈습니다. 의인을 공개 수배합니다. 그래요? 지난해 한 제천의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짜리 채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근데 그 채군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는데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 낮잠을 좀 재우려다가 그 질식사로 결국 사망한 걸로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.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채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서 이제 추모를 했고 이제 분향소도 따로 설치를 했어요. 근데 이 카페 회원 중에 40대 여성 이 씨가 있습니다. 이 씨가 그 분향소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카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 어린이집 교사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이라든지 추모 활동에 굉장히 열의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열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뭐 채군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하면 그 채군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을 해줘야 한다. 그래서 이제 모금 활동을 제안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카페 회원들은 굉장히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굉장히 진정성 있고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해서 그 모금 활동에 너도 나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. 그러다 어느 날 그 이 씨가 자신의 좀 안타까운 또 사연을 카페에 올립니다. 자기의 친정 오빠가 굉장히 병이 위중한 상태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.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카페 회원들이 그 글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채군 가족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치료비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. 이 씨는 굉장히 카페 회원들에게 고맙다고 그 언젠가 이 돈을 꼭 갚겠다 해서 그 날짜까지 딱 정해줘요. 그래서 그 어떤 힘으로 추모 활동에 더욱 열의를 보이시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되죠. 돈을 갚기로 한 날 감쪽같이 이 씨가 사라집니다. 예. 그 심지어 이제 휴대전화 착신까지도 금지시키고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. 예.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친정 오빠가 아프다는 말은 모두 이제 거짓이었고 카페에서 사용한 그 이름까지도 모두 가명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터지자 카페는 뭐 난리가 났고 이제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심지어 이제 채군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위로금도 한 푼도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친 거죠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병원 치료비나 뭐 모금 활동액이라 해서 카페 회원들 한 10여 명에게 3, 4억을 챙겨서 도망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카페에서는 이 사람 이 씨의 사진을 올려두고 추가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지글도 올리고 해서 거기에 비난 댓글이 한 100여 개 이상 달리게 되죠. 그래서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씨를 추적을 하는데 일단은 가명을 또 사용하기도 했고 그 주소지도 이제 주민등록 그 등록지랑 달라서 굉장히 추적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니 용감한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수많은 나쁜 사람들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좀 진짜 나쁜 것 같아요. 그 진짜 실제 정체는 뭐였어요? 좀 사기 방법이 좀 교묘하잖아요.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을 좀 의심해서 혹시 사기 전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전가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. 그래서 그 사실이 좀 약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. 정말 그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게 참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? 충격이 뭐 너무 크겠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이 씨는 채군 가족과도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또 배신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씨가 한 행적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채군 가족과 좀 연락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오히려 좀 이렇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그 카페 회원들이 가장 황당하고 좀 화도 좀 날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뭐 착하고 누구보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하던 사람이 동정심까지 유발했으니까 뭐 아무 의심 없이 조금씩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? 굉장히 선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죠. 그래서 돈을 그렇게 받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빌려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갚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씨가 그 만약에 친정 오빠가 사망을 하면은 그 상속금으로 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면은 그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돈을 갚기로 한 전날에는 이제 법원에서 유언 집행한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조작해서
그렇게 이제 회원들에게 보내는 좀 치밀함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꼭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이렇게 그런 거를 가로채고 그런 거에 콧받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죠. 네. 그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공헌 단체가 2,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는데 이걸 한 교사가 7년 동안 빼돌린 거죠. 그래서 결국 이제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, 그리고 한 장애인 단체 그 후원 그 지부를 좀 그 사칭을 해가지고 후원자 6,400여 명으로부터 한 1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뜯어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.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래. 그렇죠. 그 사람마다 어떤 약해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. 네. 예. 뭐 어때요? 약해지는 포인트.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제가 막 나는 속으로 거절해야지 하고 나갔다가도 상대방이 내가 너 아니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. 뭔가 관계를 내가 강조할 어디 때. 얘기할 데가 없어. 이런 얘기 너한테밖에 못해. 막 이러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. 마음이 너무 약해. 그 단어에 약한 거예요? 네. 뭐. 지금 그만. 식구끼리 내가 네 말을 안 적으면 누구 말을 적어? 저도 여자의 눈물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눈물. 네, 여자의 눈물에 아 오빠 갑자기 강아지가 아파 뭐 이런 거? 그거보다도 오빠 이번 달 관리비를 못 냈어. 진짜 추접스럽다. 예. 이제 오빠 우리 집 와도 난방도 안 될 거야. 뭐 오빠 지금 원룸인데 지금 룸메이트를 구해야 될 판이야. 오빠가 이걸 해결 안 해주면 오빠 오기 힘들지.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 아유, 직구까지. 이제 앞으로 제 얘기 그만할게요. 저는 요만큼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 알게 되죠? 자 박주환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네. 채군의 가족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입힌 이 씨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사건을 더 자세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용감한 기자들 더 열심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박주환 기자 네.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딱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. 시청자분들이 뭐 TV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인터넷 아닐까? 네티즌 여러분들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열심히 나오겠습니다.